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왜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체적으로 이제 그걸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지요. 북한에서 미사일도 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만 들어왔었습니다만, 저는 이 비관적인 그 상황 속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했던 강의들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를 제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빼고 좀 새로운 걸 많이 첨가했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국제관계, 즉 주변에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그리고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세 한탄하는 거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은 남북통일과 미래를 위한 전략이라고 제목을 잡아봤고요. 이걸 어디다가, 여기다 해야 되는구나. 이제 주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거의 중앙아시아랑 중동에 살았습니다. 사막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전 태어나서 한국말을 사실은 외국에서 배웠습니다. 네, 제 평생에 한국에 산 기간이 아직 10년을 넘지 못했어요. 제가 한국에 살았던 기간은 대학교랑 군대, 네, 군대는 꼭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있었던 지역인데,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피 튀기는 자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편안하니까 그냥 망사가다 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은 핑크빛이 아닙니다. 핏빛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는 아주 처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 여러 가지 선들을 많이 그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연두색 선이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으로 가는 시노 카자흐스탄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카스피안 페트롤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러시아 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파란색이 BTC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터키로 가는 미국 쪽.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중국, 러시아, 미국이 약 3등분을 한 형태로 해갖고 에너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누가 더 많이 먹느냐, 덜 먹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외교전, 첩보전, 전쟁 등등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하얀색 선이 있죠? 이게 뭐냐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국으로 가스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있었어요. 이게 2013년인가 2014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뉴스 보도를 딱 보고, 또 한 놈 죽겠구나. 또 한 놈 죽는다, 이거는. 왜냐? 매우 위험한 루트예요. 왜? 그냥 여러분, 그냥 이게 선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요즘 한반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러시아로부터 북한 통과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원을 빨리 수급하고 발전소 돌리고 전기 만들고,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철도랑 가스 파이프라인은요,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건 정치지. 정치기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 세력, 기존의 정치 세력에 반하는,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벌어질 때는요, 피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 또 한 놈 가겠구나. 왜 그러냐면, 여기 미국에서 만드는 파이프라인이 보면은 카자흐스탄 쪽으로 연결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카자흐스탄 쪽에 석유가 나거든요. 카스피해를 통과해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유럽 쪽으로 나가는 그 계획을 하고는 있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투르크메니스탄을 통과해서 인도까지 연결하는 이 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바로 이란으로 연결하는, 이걸 놓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뚫는다? 이거는 중국에게는 유리하겠지만은 러시아나 미국에게는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 분명히 방해할 게 뻔한데 어떤 일이 전개될까라는 걸 봤는데, 보시면은 미국 쪽에서 연결하는 거는 카자흐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러시아는 일로 이해관계 없다고 해서 좀 연결하는 건 없지만, 전통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은 러시아 사람들은 중앙아시아를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독립을 했지만은.
그런데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뺏어와야겠죠. 이 파이프라인 계획이 시행이 되고 나서 2년 뒤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죽어요. 네.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즈베키스탄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 우연이겠죠. 뭐 우리 증명할 수 없으니까.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이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 횡단, 카자흐스탄의 아트라우에서 중국의 아라샹커까지 연결하는 카자흐스탄 횡단 파이프라인을 중국이랑 카자흐스탄이 같이 만들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석유를 중국이 싹 갖고 와도 중국이 필요하는 내수를 충족 못 시킵니다. 모자라요. 결국 중국이 바닷길을 통하지 않고, 왜 바닷길을 안 통과하려고 그러냐면요, 바다에는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이 사이가 나빠져서 길목을 딱 막으면 중국은 바로 망해요. 지금도 그래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1대1로 그래서 실크로드를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하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여기까지 연결을 해도 이란으로 연결을 못하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여기 지나갔구나.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해야만 하는데 이 파이프라인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왜? 투르크메니스탄이 친미 국가니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혀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1대1로 즉 실크로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도 카자흐스탄 횡단하는 것만 거의 저게 3,000km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도 거의 3,000km의 루트가 있어요. 6,000km예요. 이거 돈 많이 들었겠죠? 근데 벌어들이는 수익은 요만큼이에요. 적자 산업이죠. 고속철도 사업 볼까요? 고속철도 막 깔았습니다. 지금 중국 전체에 막 티베트 지역까지 완전히 장악한다고 거기다까지 뭐 차마고도에다가 뭐 고속철도를 까내 뭐네 해서 전부 다 깔고 역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얼마 벌 것 같습니까? 적자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 정말 조그맣지 않습니까? 중국에 비교하면. 그런데 중국은 일일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해서 하얼빈에서 저기 북경까지 6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고속전차를 만들었어요. 자, 문제는 하얼빈에서 북경으로 출퇴근하는 바보가 있냐는 거예요. 임금이 얼마입니까? 월급 생각해야죠. 그거 돈 내면 난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바보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그런 식으로 길가에다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고속도로도 만들었죠. 다 적자 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돈만 쏟아붓고 끝나면 좋은데 유지비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의정부 시에 저 경전철을 하나 폐쇄됐죠? 왜 그랬어요? 유지비 때문이죠. 요 조그만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이거 얼마 안 걸리는 거리잖아요. 이것도 유지를 못해서 한국 같은 나라가 간당간당 흔들려서 포기를 했는데 중국이 전 국대덕을 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대책은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뉴스를 볼 때는 막 커가는 중국, 막 성장하는 중국 하죠? 다 뻥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 돈 받았잖아요. 광고 아닙니까? 여러분 신문사가 뭐 갖고 먹고 삽니까? 광고 아닙니까? 광고비 주니까 그렇게 보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냐예요. 안 돌아갑니다 지금. 더구나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도 지금 막혔죠. 그러면 돈은 버는 데는 없는데 나가는 돈이 많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중국을 좋아할까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망하는 나라랑 자꾸 한편이 되려고 그러지?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안 됩니다. 왜냐? 전쟁은 이기는 편에 줄 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랑 든든한 우방이 있지 않습니까? 왜 버립니까? 이런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요거는 이란 지역인데요. 91년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걸프전이 일어났고 결국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밀려서 이라크로 쫓겨났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사담 후세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언제 죽었죠? 사담 후세인이? 9.11 테러 이후에 2001년도에 죽었어요. 그 미군이 2차 이라크 전쟁 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왜 사담 후세인이 1차 이라크 전쟁 때는 안 죽고 왜 2차 이라크 전쟁 때는 죽었을까요? 2차 이라크 전쟁 때는 쿠웨이트 침략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9.11 테러에 대한 테러 용의가 있었지만은. 근데 왜 1차 때는 안 죽었는데 2차 때는 왜 죽었을까요? 국제관계는 냉엄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냐? 1차 이라크 전쟁 때는요, 사담 후세인이 군사가 많았어요. 물론 미국이 많이 폭격했지만, 뭐 그 당시 뭐 탱크가 5,000대, 뭐 비행기가 뭐 몇백 대, 막 이런 식으로 무지무지 무기가 많았어요. 근데 주변 국가들은 없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 군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라크 전쟁 나고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가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미국 무기를 왕창 삽니다. 그때 미국도 재고 무기 왕창 털어갖고 돈 많이 벌었어요. 자, 근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미국도 중앙아시아에서, 중근동 지방에서 냉전 시대 때부터 소련하고 세력 다툼을 했었습니다. 소련이 확장하느냐, 여기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미국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대 민주진영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근동에서 정확하게 누가 이기질 못하고 팽팽하게 싸웠어요. 주로 시아파 무슬림들이 러시아랑 많이 붙어 있었고 수니파 이슬람들이 미국 쪽 편을 많이 들어줬어요. 이러면서 양분돼서 싸우고 했었는데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힘의 공백 상태가 생기면서 미국이 드디어 중근동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랬고 그때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공격하면서 그게 빌미가 되면서 미국이 진출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사담 후세인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동에 평화가 오죠. 그러면 미국은 거기에 미군 기지를 확장할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사담 후세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 중근동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군 기지가 생기고 완전히 중동이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서 예외는 시리아라든가 이란 같은 시아파 쪽 이슬람 쪽은 미국이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은 그 외 나머지 지역은 미국이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2001년도가 되면 사담 후세인이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러면 그때는 국제 정세가 변했어요. 200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란에 하마스 출신, 하마스라는 거는 국제연합에서 테러리스트들로 분류가 됩니다. 하마스에서 대통령이 나와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우리나라로 쉽게 얘기한다면 공산주의자가 정권을 잡았다고 보면 됩니다. 뒤집히는 거죠. 그때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때릴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왜? 미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잘 됐건 잘못됐건 이란의 국민이 뽑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때립니까? 명분이 없지. 그러면 어떤 위기가 닥칩니까? 이란과 이라크는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이라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민족도 다르고. 그런데 이 이란과 이라크는 세계 석유 매장량이 2등과 3등입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지만 반미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둘이 힘을 합친다면은 국제 유가를 유동치게 하면서 세계 경제에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놈은 죽어야겠네지. 한 놈은 가야죠. 누구를 보내야 될까예요? 누구를 보내야 될까? 이란의 하마스 출신의 마흐무드 대통령? 죽이고야 싶죠. 근데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 남아요?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남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놈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극동 지역에서 과거 미국이 지배를 하던 당시에는 일본이라는 적을 놓고서 싸웠어요. 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패했지만 경제성장도 했지 않습니까? 일본을 견제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미국의 주요 정책이었어요. 냉전 시대 때에도 했는데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개혁개방이 돼서 중국이 성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중국이 크기 시작하네. 한 놈만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야 되는데 두 놈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일본이 쇠퇴하기 시작하면, 지금 일본 많이 쇠퇴했어요. 과거 일본이 아닙니다. 많이 쇠퇴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더 최악이에요. 이번에는 중동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중국이 크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와, 이거는 더 최악인 거예요. 차라리 중국, 일본이었으면은 한 놈, 일본을 두들겨 패든 이렇게 해서 한쪽만 남겨놓고 국제관계를 이렇게 미국이 그 기지를 건설하면서 컨트롤을 하면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두 나라가 성장해버리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놈은 제거해야겠네? 누구 제거해야 돼요? 그게 더 쉽지 않습니까? 중국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쉬운 놈 때려잡아요. 쉬운 놈. 북한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은 북한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우리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쏘고 뭐 이제 구함에다가 미사일 쏘고서 협박한 상황인데, 이게 국내 문제입니까? 이건 국제 문제예요. 핵 미사일을 쏘는 순간 국제 문제입니다. 이거를 지금 북한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의 운동권들이 얘기하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한다고 될 것 같아요, 그게? 누구 마음대로 그게 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냐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안 돼요. 핵 미사일 쏘는 순간, 이번에 진짜 구함에 미사일 쏠지 안 쏠지 모르겠지만, 그거 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 이건 미국의 영토에다 북한이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말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지금 놓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북한 정부에다 한 70번 정도를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응은 뭐였습니까? 개무시를 하거나 무응답으로 나가고 있죠, 지금. 근데 잘 보세요. 싸움을 하는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죠. 자, 북한에게 평화적으로 하자, 평화적으로 하는데 무시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린 또 누구한테도 얘기해야 됩니까? 미국한테도 얘기해야겠죠. 왜 근데 미국이랑 대화 안 합니까? 네?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 했죠? 우리는 휴가 가버렸죠. 휴가 가버렸잖아요. 휴가 갔다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트럼프가 휴가 갔잖아요. 그래도 트럼프는 휴가를 가서도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휴가 갔을 때 통화했습니까? 무슨 국제관계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진짜? 네? 무슨 국제관계를? 이거 외교 맞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명분상으로는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강대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강대국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지? 북한은 우리 이웃이에요. 그렇죠? 당장 문제 생기면 우리가 피해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외교해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안 되죠. 왜 이래?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 NSC라고 해서 이제 안보회의 해야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 휴가가 버리지 않습니까? 바ton 터치해서. 물론 이번에 합참의장이 오니까 들어오긴 했지만, 왜 이런 식의 외교를 하냐는 거예요. 이러고도 우리나라가 정말 살아남을까 하는 거예요, 진짜. 네? 제가 주변 국가 얘기해줬죠? 분위기 파악 못하면은 피바람이 분다고. 이거 진짜 살벌한 문제란 말이에요. 네? 천수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천수를.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진짜. 이거 우리 이해관계예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왜? 여기는 친미국파와 친러시아파로 나눠져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친중파와 친미파로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가. 그러한 상황인데, 푸틴이 2014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들어가서 크림반도를 점령합니다. 정말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습니다. 제가 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2월달 추웠죠? 우크라이나로부터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거든요. 근데 이때 공격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를 막 규탄한다 그러고, 러시아 이런 식으로 나면 재미없어, 나도 공격할 거야 막 이러는데, 푸틴이 드는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유럽연합한테 야 너희들도 좀 거들어라 그러는데 쭈물쭈물합니다. 말을 못하고. 나 중립 지킬래 이런 식이에요. 중립은 항복이죠, 이럴 때는. 왜 그랬을까요? 2월달입니다. 겨울이에요. 추워. 춥다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지 않으면 난방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입 다물어 버린 거예요. 야,
이거는 미국하고 러시아의 문제야. 우린 끼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받아서 남방에 쓰려고 비겁한 짓을 한 거죠. 뭐 비겁하지만 엮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가 지금 하려 하고 있는 거죠. 중국 눈치도 보는데 러시아 눈치까지 보려는. 그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건이 터지면서 거의 한 달 뒤에 왜 안 나가냐? 아이시스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리아에서.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어느 외신에서도 이걸 하나로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불이었어요. 가스도 비쌌습니다. 그랬는데 아이시스가 중동 지역에서 테러 활동을 벌이더니 테러 자금을 어디서 확보했는지 아십니까? 기름 팔아서 했어요. 얘네들이 기름을 얼마에 팔았는지 아십니까? 배럴당 30불. 러시아 거 100불, 여기 거 30불. 여러분들이 석유 회사면 어디 거 살까요? 답 나와 있죠? 답이 나와 있잖아요. 처음엔 유럽 나라들이 쭈삣쭈삣 하다가 여기서 싼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받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시스 시리아 사건은 우크라이나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별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결국 유럽연합을 도와가지고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제재하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시리아는 가만히 잘 살다가 옆 동네에서 전쟁 난 건데도 불똥 튀어서 자기까지 지금 이런 난리가 나버린 이런 사태가 된 거예요. 극동 지방에서의 갈등은 바로 이것과 비슷합니다. 한반도의 문제가 한반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못하고 그럼 중국이 지금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협박하고 롯데백화점 뭐 불매운동하고 뭐 포크레인으로 제품 부수고 별짓 다 하죠. 중국은 중국 정부가 주도해서 한국 제품 불매운동하죠. 근데 왜 한국인들은 중국 제품 사고 중국 관광 갑니까? 네? 우리는 물론 민주주의 국가니까 선택은 국민들의 몫이에요. 그거를 강제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왜 우리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죠? 이러니까 호구 취급당하는 거 아닙니까? 왜 퍼줍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자존심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중국한테 무시를 당한 이유라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 문제를 보십시오. 위안부 문제 일본이 사과한 적 있나요? 안 하죠. 근데 중국 관광객들 지금 일본 많이 갑니다. 일본 제품 많이 사요. 왜 그럴까요? 네? 일본은 자기 할 말 다 해도 중국이 벌벌 기고 와요. 우리는 중국말 들어주면서 욕 들어먹고 가고 있어요. 이게 뭐한 짓이야. 네? 이렇게 정확한 일관성이 없으면요. 해줘도 욕먹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G20 회담 가가지고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시진핑 만났다. 이런 소리 왜 하냐는 거예요. 질문과 대답이 3첩보로 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중국의 눈치를 보죠? 응?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봤듯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주변 국가에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국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벌써. 근데 그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도 그런 강의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되면 일본이 좋아할까? 라고 했을 때 그 강의 왔던 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당일 것 같습니까? 일본이 좋아할 만한 당.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 새누리당. 거의 새누리당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민주당일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민주당은 일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민주당이 반일 정책을 펼쳐야 극동 지역에서 미국이 원하는 그리는 그 그림이 있죠. 질서가 원래는 한국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게 일본과 함께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도 정식 군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을 가장 바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시나리오대로 갔죠. 일본은 자위대가 이제 정식 군대 됐죠. 제가 한 개 더 첨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조만간 주1 미군 기지가 생길 것이다. 일본 기지가 생길 것이다. 한국에. 요건 아직 실현 안 됐어요.
근데 지금같이 굴면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왜? 우리는 북한에 대해 무력 대응 안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평화를 예시기만 합니다. 저쪽은 들을 생각도 안 하는데 주변 국가는 난리를 치고 한국이 무력 대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 누가 무력 대응해야 됩니까?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일본이 섬나라에서부터 북한을 대응할 수 있어요? 속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다 기지를 세워야죠. 이 시나리오가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예? 이래놓고, 와, 우리 식민지 나겠다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외세 책략을 부르고 있죠, 지금? 이 정책이? 군복무를 20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줄이고, 그렇죠? 그리고 군복무가 준다는 소리는 뭐예요? 내가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전투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능력이 떨어지는데 월급은 2배로 올려주고, 그쵸? 뭐 퇴직금도 5천만 원 준다는데 그건 어떻게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스파이들이 우글우글 하죠. 지금 중국의 산업 스파이서부터 해서. 근데 국정원 내사 뭐 없애버리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의 국방산업을 강화해야 됩니다. 미사일, 사드 배치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인 군사 무기를 강화해야 되는데 국방부를 군사산업체에 조지고 비리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과 약화시키는 겁니까?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절대절명의 시기에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 이 시기에 우리의 국력을 약화시키면서 북한과는 대화만 하겠다 그래요. 아, 대화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상관없다 보는데 왜 우리의 카드패를 보여줍니까? 네? 평화적 대화를 1순위로 놓다 하더라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너 죽여버리겠다 해야죠. 그렇잖아요. 나는 너를 절대 안 때릴 거야. 이런 얘기 왜 하냐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왜 우리의 전략을 노출시킵니까? 왜 자꾸 우리의 전략을 자꾸 쪼들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한국을 믿고 극동아시아에서 질서를 재편합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우선 파트너가 되는 겁니까? 다 나오잖아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왜 식민지를 당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국제관계에서 많이 나오는데 러시아는 옛날 때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추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항해 시대, 항구가 있어야 식민지도 개척하고 막 그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륙에 갇혀있던 러시아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야 따뜻한 물이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할 수 있고 그 항구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그거를 막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영국은 그 지역을 식민지를 삼으면서 계속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되니까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영국도 동쪽으로 가면서 식민지를 삼는 거예요. 중동을 점령하고 인도를 점령하고 인도 차이나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랬는데 영국도 너무 많은 지역을 점령하다 보니까 돈이 딸려. 러시아야 시베리아 인구 없는 데를 점령했으니까 주둔 군도 별로 없지만 영국은 아프리카, 뭐 인도 이런 인구 많은 지역을 지배해야 되니까 군인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힘이 딸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게 영일동맹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땠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일동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조선도 파트너였습니다. 조선도 원했어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랑 국경을 접하게 됐잖아요. 블라디보스톡을 점령하면서. 조선과 러시아가 영토가 닿아버렸어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러시아의 남하에 조선도 위협을 받으니까 반드시 우리랑 편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아간파천을 해버리네. 환장을 노르신 거죠 진짜. 아니 얘들은 전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러시아는 남쪽을 잡아먹겠다고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랑 손을 잡아버리네. 영국이랑 미국은 먼 바다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지원할 줄 알았어요.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의 남하를 저항한다면 기꺼이 조선 독립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위정자들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국제 흐름에 정반대의 짓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이 선택한 게 뭡니까?
일본이에요. 야,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해야 되는데 조선 글러먹었다 해요. 누가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일본. 그래? 그럼 일본 네가 조선 먹어. 네가 조선까지 차지하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 이렇게 된 거예요. 카스라 테프트 밀약. 우리는 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은 미국 제국주의가 뭐 어쩌고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왜 죽음을 부르는 짓을 합니까? 왜? 우리가 그냥 그대로만 했었어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지금 러시아를 대신해서 중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려오면서 그 꼬봉으로 북한을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랑 손 잡으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왜 그러려고 그러지 진짜? 왜 이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일본하고 지금 일본이랑 붙었죠? 여기까지 진행됐어요. 그 다음은 어떤 시나리오가 진행될까요? 그 다음은 일본군 들어온다니까요. 일본군. 제2의 식민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응? 위안부상은 전국에 다 깔아놓고 독도까지 깔고 있는데 그것도 중국 돈 받아가지고. 그거 모르시죠? 중국 돈 받아서 위안부상 소녀상 설치하고 군함도라는 영화 중국 돈 받아서 만들었잖아요. 네? 반일관계 만들고 반일감정 부추겨가지고 한미일 군사동맹 깨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 도와주는 것도 아니죠. 그런 외교관계 왜 하냐는 거예요. 네? 누가 진정한 친일파입니까? 네? 누가 우리나라를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말로 반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치가 보면요 우리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근데 이거 어이없는 게 그 당시에 조선은요 무능했어요. 우리나라가 창하고 활 갖고 무슨 대포를 상대합니까? 우리나라 세계 국방력이 지금 높아요. 근데 왜 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왜 먹히는 짓을 하는 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번에는 해볼 만한 싸움인데 이걸 왜 스스로 무장해제하자는 거예요. 진정한 친일파가 누구냐는 겁니다 진짜. 네? 이거는 북한 편인지 일본 편인지 중국 편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외교를 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무장력을 스스로 무장해제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방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에 또 이제 전투력을 약화시키려고 뭐 아까 저기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조금 했지만 개입까지 지금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 군대.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러면 우리 군대가 과연 제대로 돌아갈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적을 상대로 해가지고. 모르죠. 또 개의가 되면 북한군 강간하려고 무섭게 달려들 수도 있겠지만은 난 진짜 이런 짓을 왜 하냐는 거야 도대체. 그것도 국방력 강화의 수단인가? 뭐 전략이라면 전략 난 모르겠다는 거야 진짜. 난 당장 지금 제거될 건 북한의 미사일인데 이런 엉뚱한 전략을 쓰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지금 주변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음을 부르는 전쟁이죠.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게 중국인데요. 중국이 지금 군사 행정구역이 변했습니다. 원래 7개의 군구였는데 5개의 군구로 개편이 됐어요. 지금. 그랬는데 시진핑이 직접 다스리는 중앙군구죠. 그게 원래는 내몽골을 지배했는데 지금은 북부군구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플러스 산동성까지 가져갔습니다. 제남사단도 저기 북부군단이 가져갔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지금 중국은 내부적으로 권력투쟁이 치열합니다. 시진핑의 정적이 강택민파예요. 과거 샹하이방 출신들. 엄청 두들겨 맞아서 걔들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동북 삼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올해 2월 달에 군사 개편을 했는데 군제 개편을 북부군단의 군사 그 행정구역이 넓어졌어요. 얘들이 더 힘이 세진 것 같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강택민이가 더 군사력이 강한가? 라는 것을 의심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더구나 여기도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참 골 때립니다. 이 지역에 그 군단 그 사령관이요. 조선족입니다. 중국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북부군단은요. 장덕강이라는 사람이고 산동성은요. 장고려입니다.
이름이 고려. 한국인의 냄새가 나죠? 여기에는 이 형제가 셋인데 첫째 형이 장고려예요. 둘째 동생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장백제입니다. 그러면 셋째 이름은 뭘까요? 잘하시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름을 갖고 있어요. 산동성 중요합니다. 산동성이 왜 중요하느냐? 산동성은요, 중국의 군사 그 스타 있죠? 별 장석 인맥의 70%가 여기 출신이에요. 산동성을 장악했다는 것은 어쩌면은 강택민이 중국의 군부 세력을 장악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징후예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직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아직 모릅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장택민파는요, 김정은이랑 친합니다. 친북한파예요. 아마 얘네들이 북한에게 핵기술을 줬을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돈도 줬고. 이래요. 제가 그래서 이걸 왜 우려하느냐? 미국은 북한 때문에 극동에 오는 게 아닙니다. 중국 때문에 오는 거죠. 여러 가지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극동 지방에서 중국을 제거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중국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도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어떤 분들이 유튜브에서 저를 막 욕하고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고 소원하게 한다면 왜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짝사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냐는 거예요. 없죠. 왜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미국이 대통령 휴가 갔다가 전화 안 받고 이러는 상황에서 미국이 왜 한국을 위해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중국은요, 시진핑이가 1대1로 할 때,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개발한다고 해서 시진핑이가 미국 갔었죠? 그때 뭐 했어요? 김정은이가 미사일 쐈잖아요. 시진핑이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요. 왜? 얘는 시진핑 친구가 아니거든. 얘는 강택민의 친구거든요. 중국이 10월 달인가 9월 달에 19차 전인대회를 하고 시진핑이 한 번 더 장기 독재를 하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김정은은 끊임없이 시진핑을 곤란하게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사일 쏘는 거예요. 중국 압박이 들어가잖아요. 미국으로 인해서. 미국에 의한 중국 압박이 들어가는데 그게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미국도 위협하지만 시진핑이도 위협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대화를 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랬다가는 트럼프는 다음번 재선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왜? 국민 여론 자체가 북한 공격하는 게 70%를 넘었어요. 이미 여론조사가. 왜 북한 안 때리냐예요. 때려야 된다예요. 근데 트럼프가 여기서 안 해? 위험해지죠. 즉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미국은 북한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도 같이 보는데 시진핑의 견제 세력으로서 강택민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일타쌍피로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 점령을 보류할 수도 있겠죠. 즉 북한의 그런 똘끼, 미국에게 개기는 그러한 그 또라이 같은 정신이 중국을 향하게 된다면, 즉 시진핑을 향하게 된다면 미국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동북 삼성의 강택민파와 북한의 김정은이, 즉 과거 고구려의 영토죠. 이쪽 사람들이 주문을 쳐들어가겠다 한다면 미국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나빠요. 우리가 나빠 이렇게 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 써서 개 주는 겁니다. 죽 써서 개 줘. 네? 그건 제가 나중에 결론 때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옛날 때에는 미국이 북한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5%의 확률이 있다면 지금은 30%까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외교를 이따위로 하니까. 이거는 누가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는요, 제향군인회가 있어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반대해요, 그거를. 왜? 내가 그러려고 전쟁했나요? 어?
왜 미국 정부가 북한의 편을 들 수 있냐? 있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함부로 못하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랑 손 잡을 수도 있지만 참전용사들이 반대한다고요. 그건 안 된다예요. 우리는 우방이다예요. 혈맹. 근데 우리가 혈맹의 노릇을 못한다면, 그렇죠? 미국의 제한군인이라든가 친한파 정치인들을 지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의 우리 편들을 친일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친북파를 만들지 말죠. 지금 자꾸 이렇게 가면은 갑니다. 미국도 피로해지고 있어요. 왜?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없고 계속 대한민국은 쳐다보는데 대한민국은 싹수가 노라고. 이러면 안 돼요. 좀 더 힘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는데 중국의 군대 기지를 보면요. 다 동쪽에 몰려 있어요. 동남 지역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가 중국 인구의 99% 지역이에요. 인민해방군은 외침을 막는 역할도 하고 중국의 산업지역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내란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왜? 중국의 경제가 나빠져서 반란이 일어날 경우 걔네들 때려잡으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중국 주변에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 중국 군대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남중국해. 별로 없는 데예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IC도 군대 6천 명이 와 있어요. 얘네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지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게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성동격서예요. 중국 군대가 동쪽으로 잔뜩 몰려있는데 서쪽에서부터 위협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은 동쪽 군대를 절로 빼야겠죠. 여기 힘의 공백이 생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동쪽에서 때려주면 참 고맙겠네. 물론 이건 최악의 전쟁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예요. 전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군사전략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동쪽이 약해졌을 때 이 동쪽 때리면은 점령할 수도 있겠네요.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누가? 한국이 할 수 있죠.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한미일 군사동맹만 정상적으로 돼 있다면은 되겠죠. 한국이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옵션 뭐예요? 일본은 한포 사격만 하고 얘네들이 움직이면 되겠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간당간당한 상황 속에 있고 우리는 이거를 지금 극복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이 왔죠. 그래서 일본의 무토 마사토시라는 전 주한 일본 대사가 왜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 삐편집해 주세요. 최악의 대통령이 나왔냐는 걸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시기에? 하필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남북 통일도 막고 어쩌면 우리가 압록강을 건널 수 있는 이 상황을 왜 망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일본도 열받는다요. 왜? 우리도 좀 뭐 좀 먹고 싶은데 너 때문에 나까지도 손해보게 생겼네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바로 중국의 1대1로를 막으면서 가는 전쟁이거든요. 이게. 실크로드를 안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서유럽은 옛날 때 후진국이었습니다. 정말 못 먹고 못 살던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왜 잘 먹고 잘 살게 됐느냐? 바로 대서양을 통한 신항로를 개척하고 거기서부터 막대한 금이 들어오면서 서유럽이 아시아를 능가하는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식민지를 삼게 되죠. 그랬다가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다 국가들이 전쟁에 지쳐있을 때 미국이 무기 팔아먹은 걸로 돈을 벌어서 태평양의 시대를 열죠. 그러면서 냉전시대 때 소련의 적성국이었던 지역의 경계지역의 국가를 개발시킵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쏙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시킨 거예요. 그때 이제는 앞으로 미국이 그런 식으로 돈 퍼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 찬스를 우리가 잡은 거예요. 바로 소련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는 그 경계선 국가들을 정략적으로 키울 때 그 돈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발로 차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보호막을 스스로 찾는 짓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 중간에 있으면서 세계 무역의 허브가 되면서 패권국이 된 건데 실크로드라는 새로운 무역 항로가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이걸 가만히 냅둘까요? 그래서 실크로드의 출발점인 한반도, 종착역인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실크로드를 막는 전쟁이죠. 언제까지 갈까요? 올해는 못 가죠. 미국도 막기는 해도 언젠가는 뚫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방어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고 못하게 하는 건데 왜 우리는 이걸 자꾸 뚫으려고 하죠? 뚫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시기를 맞춰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뚫으려고 하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 중국은요. 1대1로 할 때요. 한반도로 연결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중국은 남북통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얘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갈라고 뭐 남북통일을 방해한다. 그래? 그럼 왜 중국은 왜 이러지? 중국은요. 천진과 그 다음에 여기 정저우라 해서 샹하이 근처 여기까지만 철도를 만들고 한국하고는 배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 사람들이. 부산으로 갈까요? 우리나라 야당들, 주사포 공부했던 애들, 공산주의 공부했던 애들 일로 간단 말이에요. 평택항으로. 평택항에 뭐가 있습니까? 차이나타운. 지금 만들고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차이나타운 만들고 있죠. 이거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실크로드에서 중국한테 종속당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평택항 장악하고 있으면 우리는 중국 애들 항구 빌려서 우리 땅인데 실크로드 무역해야 돼요. 이런 바보 같은 외교를 왜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거를 북한 통과해서 가스를 받아서 원자력 발전소 폐지하고 가스 발전소 돌리겠대요. 이게 난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국제 뉴스 안 봐요? 그 사람들 영어 모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크라이나 사태가 뭔지 몰라?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이게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왜 이런 이상한 정책을 하죠? 국방력 약화시켜. 북한의 핵 개발을 계속 도와. 그리고 우리의 국방력 약화시켜. 그러니까 국방산업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에너지 자급자족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거 왜 이래? 우리나라를 왜 강화시키지 않고 자꾸 약화시키는 길로 가죠? 불과 한두 달 만에?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진짜. 예?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무역대국인데 이렇게 나가면 우리 필리핀 됩니다. 어쩌면 필리핀보다 더 못한 나라가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6.25 때 한국 여자들 필리핀 남자랑 결혼해서 간 거. 우리가 그때는 지지리도 못 살았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반대죠? 근데 다시 또 역전될 것 같은 거예요. 와, 이런 걸 볼 때마다 또 우리나라 여자들 또 외국에 시집 가겠구나. 맨날 우즈베키스탄 여자 뭐 간다 그러고 필리핀 간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또 되겠구나.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 이런 정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통과할게요. 그래서 오 안녕. 자, 코스피 지수가 2600까지 올랐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100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2200까지는 제가 봤는데.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그 집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외국 자본입니다. 항상 그래서 주식 뉴스 잘 들어보세요. 외국인 매수세를 먼저 얘기하고 기관 투자자 얘기하고 개인을 얘기합니다. 그게 비율이에요. 외국인 투자 비율이 약 70%, 그 다음 우리나라 기관 투자 20%, 그 다음 개미가 10% 정도예요. 이렇게 돼요.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는 원인이 뭐냐?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어요. 즉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달러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바깥으로 나간다면은 달러의 가치하고 한국의 가치가 있을 때 한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죠. 왜? 달러가 귀하고 한국 돈이 많아지니까. 근데 환율 보세요. 환율 어때요? 똑같아요.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똑같아.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달러가 계속 유출되고 있거든요. 외국 기업들이 사업 안 한다고 GM 철수한다 뭐 한다면서 달러 갖고 다 지금 우리나라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어딘가에서 달러가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군역은 두 군데예요. 뭘까요? 중국 가고 외채. 요즘 퍼주기 많이 하죠? 무조건 다 정부가 다 준다 그러죠? 우리 세금 많이 안 올렸죠? 그렇다면 그건 외채예요. 그렇죠? 어딘가로부터 돈을 꼬오는 거예요. 어딘가로부터 달러가 들어오니까 한국의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선심을 쓰는데 그 선심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알고 보면은 외국 투자자들인 거죠. 외국 투자자들이 비싼 값으로 자기 몫을 챙겨갈 수 있게 한국의 원화 가치를 높게 책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로? 빚더미로.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다 줄게. 뭐든지 줄게. 그러니까 헤헤헤거리죠. 좋다고. 지지율 80%.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금융위기입니다. IMF와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의 세력이 뭡니까?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 지금 얼마나 잠식된지 모르시죠? 다 중국 거예요 지금. 강남서부터 해서 여의도 그 다음 제주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중국 거예요 지금. 싹쓸이해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계부채 때문에. 응? 이러한 정책을 5년을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암담한 거예요 진짜. 와 이건 죽음이다예요. 5년은 갈 수나 있을까 합니다. 5년은 갈 수나 있을까? 전 못 간다 보는데.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08년도에 일본이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민당이 70년 장기 집권을 하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새누리당 재견할 때 장기 집권하다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재앙이 닥칩니다. 왜? 이 하토야마 정권이 친중파예요. 반미 친중을 외쳐요. 야, 우리 더 이상 서양 애들에게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안 당하겠다. 우리끼리 잘해보겠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악수하고 미쯔비시 경제연구소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그 고급 기술이 들어간 그 산업시설 있죠? 이거를 중국에다 짓겠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노발대발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미국 군수업체 그 무기 부품에는요, 일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중국에다 공장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군사력이 강화되죠. 그거를 미국이 가만히 냅둘 수 있을까요? 가만히 안 냅두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혹시 토요타 리콜 사태 아세요? 토요타가 그때 무너집니다. 아작이 나버려요. 그 당시에 토요타가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1등 하다가 4등으로 떨어져요. 그때 현대가 2등으로 올라갑니다. 현대가 영업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일본이 병신짓해서 그랬을까요? 일본이 병신짓 했어요. 왜? 그렇게 하니까 너 죽어봐. 그리고서 한국을 키워준 거예요. 그때가 바로 그 이명박 대통령 때였나?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 때가 좀 그 시기예요. 경제 성장 잘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삼성 마찬가지예요. 소니 안 사고 삼성 사는 거예요. 삼성의 지금 갤럭시 폰이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을 이겼죠? 물론 거기에는 스티븐 잡스가 빨리 요절한 덕택도 있지만 일본의 어리석은 외교 정책이 우리에게 큰 호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 스마트폰 시장 다 장악했잖아요. 네? 일본이 고마울 따름이죠. 하토야마 너무너무 고맙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애국자죠. 그 사람 친한판입니까? 야,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네 우리를.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일본을 도와주고 있네. 지금 현대자동차 매출이 어떻게 막 떨어지고 있죠 지금. 왜 그럴까요? 현대가 자동차를 형편없이 만들어서 그럴까요? 내가 봤을 때 외교가 문제인데 지금. 이거 외교가 문제인데. 노조들이 지금 근데 어떻게 하죠? 임금 인상 막 요구하죠. 회사 매출이 하는데 월급을 올릴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왜 자꾸 일본을 돕는 짓을 하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토요타 자동차 잘 팔려요. 호황이에요. 지금 일본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리나. 인력이 딸려요. 지금 사람이 딸려. 우리는 100만 명의 청년 실업자가 있다고 하죠. 거기는 엄청 인력이 딸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기술 개발을 게을리해서 그런 거 가는 거예요. 우리 아주 빡시게 했지 않습니까?
외교 한 번 잘못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2008년도 하토야마 정권 때 일본 경제가 죽을 썼습니다. 근데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니까 버텼어요. 우리는 버틸 수 있을까요? 그 5년의 세월을. 저는 그 전에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는 일본 경제의 4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년 버티면 선방한다. 제가 봤을 때 1년 버티면.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진짜 그런 걸 볼 때마다 진짜 한숨이 나오죠.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 무엇 하는가? 우리나라 GDP의 70%가 수출인데 수출은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건데 뭔 놈의 외교를 이따위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런 얘기하죠. 야, 우리 중국과 관계가 나쁘면은 수출 안 돼서 안 돼. 이런 얘기 막 하죠. 뻥입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값싸게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삼성 핸드폰이 중국에서 점유율이 몇 등인 줄 아십니까? 5등입니다. 현대차가 중국에서 차가 팔리나요? 그럼 우리는 중국에 뭘 팔아먹고 있는 거죠, 지금? 뭐를 팔길래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관계 나빠지니까 중국이랑 무역관계 생각해서 조심해. 이런 얘기는 뭘 갖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숫자 갖고 얘기해요, 숫자. 숫자.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최종 제품을 미국에 팔기 위해서 그 부품 수출하는 거예요. 조립하니까 중국에서.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물건 사주는 말 잘 들어야지. 이거 뭐 이런 외교가 다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경제 분석이 다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중국말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만 하죠. 근데 중국은 계속 우리 기술을 뺏어가고 그거를 방관하고 있고 조선시대 말기에 4대주의가 부활했나 봅니다. 그래서 한탄만 하지 말고요. 우리도 대안을 좀 세워보자는 거예요.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사드 배치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꼼수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좀 인터넷에서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뭐냐? 성주에서 짓는 거 이건 미국이 자기 돈 갖고 해주겠다는 거죠. 공짜. 이젠 전자파도 안 나온대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파 안 나온다니까 전자파 실험 하지 말라고 또 데모하죠. 이 또라이 놈들이 있는데 뭐 이건 설치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왜? 미국의 주한미군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우리를 지켜주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돈도 안 들어. 근데 2기, 3기 들어가면 이제 우리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돈 내고라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부담되는 거는 돈이에요, 돈. 그렇죠? 우리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돈을 해야 되는데 돈 어떻게 마련하실래요? 재원 마련. 생각 있으세요? 세금 기꺼이 더 내실 겁니까? 네, 목소리가 작아지시네. 한 1, 2%는 그러겠지만 대부분은 싫죠. 자, 세금 안 내고 해야 돼요. 세금 안 내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울릉도예요. 혹은 독도도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독도 우리 땅이거든. 주한미군, 독도 사드 기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1미군 아니죠? 주한미군으로. 미국에게 강력히 요구해줘. 하나 더 설치해. 왜? 지금 북한이 미사일 어디로 쏘고 있어요? 동해안으로 쏘고 있죠. 일본 쏠 때도 절로 날아가죠. 저기에 사드 기지 배치하면은 북한 미사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겠네. 성주에서 방어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훨씬 효과적이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은 우리 군사 동맹국이니까 혈맹이니까 우리가 기꺼이 희생할 필요 있잖아요. 대신에 독도는 한국 땅이죠. 그렇잖아요. 역시 비용은 발생해요. 그거를 바로 하이드레이트로 하자는 거예요. 저 밑에 그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미국이 30년 개발해요. 그냥 내가 30년 개발하고 군사 유지비 안 줄게. 그거 니들이 파서 팔고 그 돈 갖고 운영해 하면 미국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단 고용은 한국인으로. 우리도 취업 효과는 발생해야 되니까 환경 문제만 일으키지 마. 그러면 다 허용해줄게. 세금 안 받을게. 대신 30년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땅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개발하고 나중에 30년 뒤에 그거 우리가 그냥 가지면 돼요. 물론 연장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빌미를 줘야 미국 애들이 열심히 잘 개발해 주겠지. 그렇죠. 독도에서 나지 않습니다. 독도 우리 땅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독도에 위안부 동상 세우는 거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국 돈으로. 그런 거를 외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갈등이에요. 중국에게 유리한 겁니다.
자, 그리고 통과해버렸는데 또 한 군데 뭐 있냐면요. 한 군데 더 설치해야 돼요. 어디다 설치하면 좋을까요? 한미일 군사동맹에게도 유리해야 되니까. 어디가 좋을까요? 제주도. 또 스케일이 작아요. 스케일이 작아. 영토를 확장해야죠. 지금 제가 독대한 건 뭡니까? 영토 확장이에요. 딱 바다도 영토입니다. 이호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호도에 세멘트 붓자. 일본도 부었고 중국도 부었어요. 우리는 부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멘트로 선 만들면 안 돼요. 왜 자꾸 주변 국가들은 중국은 동북공정이라서 역사 왜곡하죠. 일본도 역사 왜곡하죠. 왜 우리는 안 하지? 왜 우리만 착한 아이로 살려고 그러지? 주변 애들이 반칙 쓰는데 우린 반칙하면 안 돼요? 이거예요. 우리의 반칙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벗어날까요? 이호도에 사드 미사일 기지가 생기면 중국은 죽습니다. 왠지 아세요? 코앞이에요. 코앞이야. 세멘트 연락이 부여져. 우리 지금 아파트만 짓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인구가 감소하는데 아파트 지면 저거 나중에 부동산 폭락의 원인이 됩니다. 세멘트를 바다에 퍼붓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서해안 이호도에 세멘트를 퍼보면 적어도 아파트 신도시 두세 개 지을 분량은 세멘트 부을 거 아니에요. 이거 건설업체도 돈 좀 버네. 그리고 완벽한 군사기지를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진짜 뭐 걔네들 하도 평화하고 난리치니까 평화하고 이렇게 한글로 세멘트 도시 선 만들어도 돼요. 하트 모양 그려줘도 되고 대신에 미사일 배치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한테 개기면 가만히 안 냅둬하고. 이호도를 장악해야지 제7광구 박정희 대통령 때 개발 못했던 석유가 있을지도 모르는 지역이 우리 땅이 됩니다. 7년 뒤에 한국하고 일본은 그 지역을 놓고 영토 분할권을 놓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선점하자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은 뭐예요? 돈이죠 또. 돈 없어. 대신에 그 유전 개발해갖고 30년 더 가져가. 한국인 고용하고 환경 공해만 안 일으키면 세금도 안 받을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사드 배치 3개 다 건설돼요.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원 개발 다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수거해 가면 됩니다. 물론 100% 해서는 안 되겠죠. 미국에 절대 안 될 때요. 그럼 50%만 내놔. 그러면 돼요. 자원 개발도 하고 영토 확장도 하고 국방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꾸 세금 올릴 생각만 하고. 그리고 군 복무 기간은요 유지해야 됩니다. 1년 6개월 하면 절대 안 돼요. 월급 절대 올리면 안 돼요. 왜? 전투력이 향상도 안 되는데 뭔 월급 올립니까? 싸움을 잘하는 놈에게 돈 주는 게 자본주의 원리 아니에요? 전투 능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월급을 올려요? 국민 세금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돼요. 예? 대신에 요거 이제 다 생략할게요. 이거는 군대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실업률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군 복무를 짧게 줄이면요 실업자가 늘어나요. 그렇죠? 그럼 청년 실업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공무원 만들어? 공무원 만들면 또 우리 세금 또 올려야 되네? 또 세금을 생각하네. 세금 안 올리고 하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위정자라면 세금을 안 쓰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머리를 그렇게 굴려야 돼요. 세금 올리는 건 최악의 수단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세금 안 올리고 실업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공무원 고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 일자리 창출해야 되죠? 지금 가능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공무원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세금이 올라가니까. 대기업도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야 너희들 고용해. 그럼 부담 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업률을 어떻게 해요? 자살하라 그래요? 해외 보내면 돼요. 해외. 제가 일본을 눈독 들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일본은 고령화가 먼저 왔어요. 근데 미국 말을 잘 들어서 주문을 팍팍 줘.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2개, 3개의 직업을 가져야 될 정도로 일자리가 엄청 넘쳐나요. 거기 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일본이 1년에 1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우리나라 실업자 몇 명이에요? 110만 명 정도 돼요. 한 큐 해결되네. 그럼 우리 한 번에 가져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1년에 20만 명씩만 고용 창출을 시켜도 5년 뒤면은 청년 실업 없어지네. 그러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한일 관계를 좋게 해야죠.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한일 관계를 좋게 한다고 우리가 일본에게 손해보는 겁니까?
독도는 한국 땅이고 이어도도 한국 땅인데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본에게 그렇게 한일 관계 2차 세계대전 문제를 언급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절대 안 하는 거죠. 왜? 독도는 한국 땅이고 이어도도 한국 땅이니까. 이런 식으로 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반대할까 하는 거예요. 반대할 이유 없죠. 네? 왜? 우리가 이어도를 선점해버리고 세멘트 붓고 미국한테 석유 개발권 줘버리면 일본은 늦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빨리 이제 인터넷 공개되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해가지고 이거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일본이 먼저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의 실업률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문제가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도 맞벌이 하니까 일을 하는데 여자도 군대 가야죠. 남자만 가면 됩니까? 네? 억울해요. 저는 해외 생활 38년 했을 때 전 군대 갔다 왔어요. 네? 군대 가려고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자분들 이제 군대 가셔야지. 여기 젊은 분들 군대 가고 싶으세요? 네? 대답이 40대 이상만 하시네요. 군대 안 가도 되는 분들만. 네? 면제받는 분들만. 여자들 군대 가면 혜택 많아요. 장교 하사관들은. 물론 의무복무는 아니지. 근데 여자가 군대 가는 건 좀 심하니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요양원이에요. 유치원. 여러분들 결혼하시고도 여성분들 직업 가지실 거죠? 젊은 분들은 전업주부 안 할 거잖아요. 애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한테 맡겨요? 요즘 많이 그러죠. 불편하죠. 그래서 애를 못 낳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애는 낳아야 되죠. 누가 돌볼 거야?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자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 복무하는 만큼 거기서 애를 돌보라는 거예요. 왜? 국립요양원, 국립유치원이 생겨야만 국가가 재정 지출의 부담이 줍니다. 그렇죠? 군인 월급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정도 월급만 받으려는 거예요. 왜? 교통비, 지하철비만. 그래도 밥 세 끼는 주니까 거기서. 왜냐? 여자도 떳떳이 거기서 근무를 해야 나중에 결혼해서 회사 다닐 때 애를 맡길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 무진장 많아요. 이러니 애를 못 낳지. 애를 낳고 싶어도 환경이 안 되잖아요, 지금. 끼케야 1명. 그리고 전체가 국립이 5.3%, 서울이 11%. 서울조차 11%예요. 국립이 좋습니다. 여기 혹시 어린이 유치원에 맡기시는 부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국립 유치원은 기다려야 돼요. 2, 3년. 대기해야 됩니다. 왜 거기다 넣고 싶어요? 아니 대학교는 사립대학교를 명문대를 가고 싶어 하면서 유치원은 왜 국립을 보내려 하십니까? 싸니까. 그렇죠? 국립 유치원이 쌀 수 있는 이유는 유지비가 싸서 그런 것이고 그 싼 원인은 인건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싼 인건비를 어떻게 제공할 거예요? 여자가 군복무 대신 여기 가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까 실업률은 확 낮춰지죠. 대신에 그렇게 했던 여자들에게는 외국 그 일본 같은 데 가는 취업에 특혜를 주면 돼요. 대신에 당신은 무조건 그거 끝나면 보내준다. 일본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의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초봉이 한국 돈으로 250만 원이에요. 초봉이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똑같아요. 해볼만 하죠? 네. 일단 그거라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부모님에게 창피하게 돈은 안 탔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노력하면은 그러면서 다른 공부해서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냥 일본에서 취업해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 동경에 좋은 회사들 많습니다. 미쓰비시 상사나 이런 회사들, 대기업들 40대 이상은 일본인인데 30대 이하서부터는 다 외국인이랍니다. 사람이 없어요, 일본인들이. 그래서 가셔서 일본어 공부하시고 자기가 예를 들어 전공이 회계였다. 그러면 가서 거기서 일본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꼬박꼬박 돈 받으면서 일본어 공부해서 거기 들어가면 돼요. 일본은 지금 받아줍니다. 왜? 코가 석자거든. 너무 주문이 밀려. 일이 너무 많아. 너는 조센증이라 이런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든 일본말만 할 줄 알면 오케이, 너 들어와. 이런 식이에요. 고액 연봉 받고 일할 수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우리나라 정부는. 네?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협력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통과할게요. 유치원 문제.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통과. 이게 이미 얘기했죠? 일본이 실업률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완전 고용이 지금 실현됐습니다. 물론 일본 경제 성장보다는 애를 안 낳아서 그래요. 애를 안 낳아서 노동력이 딸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이랑 일본이 친해지면서 주문이 늘어나니까 생긴 현상이에요. 앞으로 이거 오래 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5년 동안 계속 이 짓을 하면은 일본은 5년 동안 계속 성장할 거예요. 일본 가서 이래야 돼요. 단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위 재물이 못 깎잖아요. 우리나라 산업인력공단 같은 데서 야, 이 한국인들은 절대 일본에 밀국하지 않는다. 국가가 보증서 줘서 그리고 또 일본도 근무 조건 좋은 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딱 해서 국가 대 국가는 약속을 해놓고 딱 가야 간 한국인들도 제대로 보장받는 거 아니에요. 그 혜택을. 이걸 우리나라 정부가 해줘야죠. 이러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나 2차 세계대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일단 화해하고 한국 사람들 싸우고 나서 술 한잔 마시면서 화해하지 않습니까? 예? 계속 핏대 내봐야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좋게 가자는 거예요. 좋게 윈윈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위정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일본 실업률 계속 줄고 있죠. 계속. 인구가 지금 1억을 줄 거라고 합니다. 지금. 요거 잠깐 나왔는데 이게 뭐냐. 지금은 아니지만은 사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 일본 투자자가 왕창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왜? 전기값이 싸니까. 한국이 가격 대비 진짜 품질이 좋거든요. 한국 노동력이. 들어오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원자력 발전소 2개를 스톱시켜버렸어. 그래서 투자자가 오다 멈췄어요. 그리고 누구만 와요? 중국 투자자만. 왜 그래? 왜 중국 투자자는 부르고 다른 투자자는 자꾸 발로 차내지? 우리나라를 지금 필리핀이나 저기 동남아시아처럼 만들려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1.25%예요. 한국인이 곧 소수민족이 됩니다. 이 추세로 나가면 그래서 제가 여자들도 유치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의무 복무만 한다면은 당신이 일을 할 때 아이를 낳아도 우리가 키워주겠다요. 국가가. 장소 문제가 있죠. 장소 문제. 자, 이 장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요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설물 이용해도 돼요. 그렇죠? 이런 시설물 이용하고 국가가 여기다 임대료를 주면 돼요. 종교단체, 그 다음 비영리단체, 그 다음 다른 단체들 사무실 비는 것들 그거 쓰면 돼요. 안 하고 있죠. 근데 빈 사무실 천지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도 어떤 정책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실크로드는 열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닷길로도 무역을 해야 돼요. 수출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왕 우리가 외국인을 받아들일 거라면 우리하고 긴밀한 무역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라의 외국인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필요한 외국인, 우리에게 어디냐? 몽골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필리핀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뭐 이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인구도 많고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될 이 파트너 국가들, 이런 나라 외국인 노동자를 받자는 거예요. 바로 정부의 관할하에. 지금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2.5%가 돼야 인구가 증가하는데 2.5%가 안 되고 아까 1.25%가 그랬죠? 그러면 우린 지금 1.75%가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분을 메꿔야 되는데 그 메꾸는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국제결혼으로 메꿔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제결혼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왕 국제결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 돼야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일단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해야 돼요. 지금 한국말 못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3년 노동비자를 일단 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들어와.
근데 너희들이 7년 장기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 조건은 뭐예요? 한국인 능력시험 8급 통과하면 된다. 네. 한국말 해라예요. 한국말 못해? 그럼 나가요. 한국말 해? 너 10년 동안 일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우려 들죠. 한국말을 배우다 보면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느냐? 절대 외국인 노동 타운은 만들면 안 됩니다. 차이나타운 만들면 안 돼요. 흩어뜨려 놔야 돼요. 차이나타운 생기면 범죄 생겨요. 저 대림동, 가리봉동 이런 데 위험해도 못 갑니다. 밤에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중국한테 모든 걸 다 퍼줄까요 진짜? 장기도 퍼주고. 어? 왜 이런 짓을 왜 할까요 도대체? 아낌없이 주는 나무니까 우리는? 진짜 너무 사랑과 자비가 넘쳐서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저는. 예? 우리가 가져오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왕 해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외국인도 컨트롤 해야 됩니다. 당장 외국인 노동자를 제가 끊을 수 없는 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불법 외국인들은 내쫓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외국인을 하면서 세금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그 여자분들 유치원 갔을 때 그 돈 사무실 임대료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 할 땐 세금을 못 걷기 때문에 우리 국민 세금을 올려야 돼요. 그럼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되죠. 외국인들도 왔으면 당연히 우리한테 세금을 내. 그래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나가 있는 게 정상인 거죠. 상생하자요, 상생. 그래서 일단 2.5%라는 숫자가 나와야 우리가 필요한 세원이 확보가 되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자분들도 유치원에서 일하고 그래야 안심하고 애를 낳고 해야 출산율이 2.5%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 우리 인구는 회복이 되고 정상 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적어도 1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누구랑? 우리와 전략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라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됐든 미얀마이 됐든 뭐 삼성이나 LG가 공장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인력공개에서 리스트를 넘겨주라는 거예요. 얘네들 우리나라에서 일했던 애들이다. 얘네들을 우선으로 취업시켜줘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들은 그걸 고용해줘야 돼요. 그래야 죽을 한국말 공부하죠. 죽을 한국말 공부하지. 한국의 영토는 여기밖에 안 돼도 경제 영토는 이만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지금처럼 불법 노동자 만들어서 어떻게 막 이러고 막 이런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컨트롤 안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이제 외국인 노동자 끝났으니까 토지 엄청나게 중국이 우리나라 토지를 샀습니다. 회수해야 됩니다. 좀 회수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거 토지를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법을 바꾸는데 법만 바꾼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린 법치국가인데. 법대로 해야죠.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교과서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꼼수를 쓰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우리의 적성국가가 되면 돼요.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이 대립할 때 우리는 누구 편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의 토지는 우리가 몰수할 수 있죠. 적성국가가 우리의 경제를 좌지우지 흔드는 건 우리가 좌시할 수 없죠. 왜? 그 돈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무기를 만드는 돈이 될 테니까. 막아야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당장은 상호주의를 해야 됩니다. 상호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갈 때 비자를 발급받으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올 때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걸 상호주의라 그래요. 우리가 중국에서 땅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왜 우리에서 땅 사요? 이러면 안 되지. 우리는 중국에서 아파트 같은 주택은 30년, 공장은 50년 임대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중국한테 땅을 팔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도 변경해야지. 똑같이 하자요. 똑같이 하자. 우리가 아파트 살 때도 돈 줍니다. 30년 빌리는 것도 돈 주고서 사서 30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만 30년으로 바꾸면 돼요. 돈은 안 돌려줘. 왜? 똑같은 원리니까. 30년 전엔 내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가 있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 중심가 같은 데 돈 되는 데만 땅을 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군사기지 옆에도 땅을 샀어요. 그거 아십니까? 샀어요. 개발되지도 않는데. 왜? 그거는 스파이 목적이에요. 그런 것들은 뺏어야 됩니다.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국이 이거 아세요? 제1도련선, 제2도련선에서 중국이 자기가 해상을 확장하려는 전략이 있거든요. 이거를 하는데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기다 사람을 보내서 차이나타운을 만든 다음에 중국판을 만듭니다. 오키나와에 중국 사람 무진장 많이 갔어요. 제주도도 지금 무진장 많이 갑니다. 제주도랑 오키나와가 중국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인들이 얘기하는 이 제1도련선. 중국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옵니다. 근데 왜 제주도에다가 무비자로 해서 중국 사람들 5억 투자면 영주권 준다 이런 법을 왜 만들죠? 도대체 그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정책 하나하나를 까보면 이거 다 매국행위예요. 이거는 전부 다 매국행위야. 그거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국이 해외에 돈을 투자하는데 1등이 에너지예요. 당연하죠. 석유 수입해야 되니까. 2등이 뭐예요? 운송입니다. 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근데 3등이 부동산이에요. 왜 3등이 부동산일까요? 그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요. 사업 투자가 아니에요. 전략이에요. 군사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거 조금 다 뺄게요. 그래서 이 지역을 차이나타운이 많이 생기고 해서 민주주의 좋아하잖아요. 요즘 떼거리 정치. 야, 국민투표로 결정해. 제주도는 원래 탐라국으로 독립국가였잖아. 역사상에. 우리 탐라국으로 독립합시다. 국민투표 와 하면은 중국 사람들 떼거지로 몰려와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주의 투표에 이기죠. 그게 지금 오키나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전시장과 전전시장이 중국인이었어요. 귀화한 중국인. 그리고 계속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오키나와는 원래 역사상 류큐 국가였다. 독립국가. 그러니까 우리 독립하자. 투표! 그랬더니 나도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독립시켜야 되나요? 제주도 독립한다고 우리 독립시켜야 되나요? 이 짓을 하고는 이 짓을. 여기가 독립하고서 중국 땅으로 붙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가 중국 땅이 됩니다. 우리 바닷길 막혀요. 우리 수출 수입 할 수 있어요? 중국 바다를 통과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중국이 얼마나 똥배짱을 부릴까요? 야, 내 말 안 들어? 바닷길 끊을까? 이런 협박을 안 할까요, 과연? 우리가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죠, 지금. 위안부 문제로. 근데 우리가 수출할 때, 오키나와 지나갈 때 일본이 오키나와 끊습니까? 저 한국 새끼들 맛 좀 보여주게 오키나와 길 막어 이런 적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동맹국가잖아요. 일본 제국은 이미 예전에 망했고 일본의 지금 정치인들은 이미 과거의 일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고 싶어도 미국이 못하게 합니다. 야, 분위기 파악해 이런다고요. 너 재미없어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랑 사이가 틀어져도 미국만큼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일본이 그러려고 하면 미국이 견제래요. 가만히 있어. 그 이상 나가지 말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둘 다 차버리려고 그러죠. 큰일 나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방어해야 좀 다 개판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냐? 중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는데 환율이 유지가 되냐고. 부동산이 폭락해야 되는데 왜 안 폭락하는지 아십니까? 중국 자본 들어와서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의 이름으로 혹은 국제 결혼을 해서 혹은 영주권을 따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땅을 삽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떤 꼼수를 썼냐면요. 대마도 땅을 샀어요. 2008년도에 일본에서 그 법이 하나 올랐어요. 한국하고 중국인한테는 땅을 팔지 말자 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왜 한국인들은 대마도에 땅을 사냐예요. 근데 여러분 대마도에 땅 사고 싶습니까 여기? 여기 별로 사람 안 살아요. 투자할 가치도 없는 데야. 근데 어디를 샀느냐? 여기 무인도 샀어요. 여기 무인도. 여기 해상 자위대기지 있거든요. 그 주변 땅을 샀어. 땅값도 안 오르고 개발할 수 없는 데를 왜 샀을까요? 몇십만 평씩. 근데 그게 한국인이래. 한국인 맞을까요? 중국인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하려고. 한일 관계를.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역사단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와, 뜻있는 한국의 애국자들이 대마도 땅을 사고 있구나. 우리도 동참하자 그러는 거예요. 미쳤죠. 함정에 걸려드는 거죠. 근데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사드 때 별로 피해를 안 봤던 이유가 뭐냐면요. D램 반도체를요, 우리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중국은 제품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드 그 기간 동안에 삼성은 매출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왜? 혹시라도 한국이 열받아서 이 D램 반도체 수출 안 할까봐. 근데 한국을 얕잡아 봤죠. 우리가 얼마나 호구인데. 우리는 호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칼을 쥔지도 모르고 헬렐레 거렸죠, 그냥. 그래서 중국이 무서워갖고 막 사갔어요. 야, 미리 땡겨서 사놔. 한국이 끊으면 큰일 나.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짓도 안 했죠. 그래서 맨날 중국 가서 형님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만 한 거예요. 이거 갖고 있으면 오히려 중국이 우리한테 애원했을 텐데. 와, 이런 호구짓을 했는데 이제 무슨 짓을 하느냐. 그 이재명 회장도 두들겨 잡고 나아가서 뭘 합니까? 지금 D램 공장을 중국에다 짓겠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 왜 모든 정책이 다 중국 바라기죠, 진짜? 이 사람들은 애국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네?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가 왔는데 이것도 발전소 없애버리면서 쫓아내버리고 외국 투자를 다 내쫓아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리고 또 뭐도 있었습니까? 이번 청문회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뭐 삼성하고 뭐 돈 관계 있냐 없냐 하면서 그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내놔라 그랬어요. 왜 내놔? 이 뉴스 아세요? 이거 공개하면은 중국이 베껴갖고 똑같은 제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공개해버렸습니다. 매국 행위죠. 근데 이 국회의원은 뭐라 그래요?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알 권리를 제공하고자. 누구의 알 권리? 중국인들의 알 권리? 예? 뭐한 짓이에요?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고 이거 이제 통과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철강도 지금 미국이 그거를 이제 제재를 갑니다. 환율 조작국이라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4개 나라가 있었는데 독일하고 일본 빠졌고 한국하고 중국이 남았어요. 부분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지금 무역 그 보호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그 보복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간만 보고 있어요. 사실은 간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왜? 현대자동차 매출 떨어졌잖아요. 진짜 한 방은 안 매기고 잼만 매겼는데도 벌써 우리가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가요, 환율, 그러니까 그 금융조작국이 안 들면 돼요. 중국만 들면 됩니다. 물론 그러려면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친미해야죠. 미국하고 친미와 친일 정책을,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고요.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하면 우리가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냐? 이게 뭡니까? 미국의 그 철강 그 수출되는 비율이에요. 중국이 굉장히 크죠? 중국이 미국에 엄청난 양의 철강을 팔고 있습니다. 한국? 얼마 안 돼요. 한국이 요거.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보다도 더 낫죠. 40%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하고 한 파트너라면, 제가 대통령이면 그렇게 쇼를 볼 것 같아요. 야, 중국을 환율 조작국하고 우리는 살려줘. 대신에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비 100% 내줄게. 그럼 미국은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저는 찬성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한테 주면은 이 마진을 고스란히 미군 주둔비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절대 국민 세금을 올리면서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세금 안 올리고 하자니까. 이거 법만큼 줄게.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야. 자동차고 뭐고 네가 중국에서 사는 물건 빼고 우리 거 넣어주면 그만큼은 다 주둔비 줄게. 생각해봐. 그러면 생각해봐. 응? 아까 제가 하이드레이트 뭐 독도 이런 거 얘기도 했지만 당장 돈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당장 돈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부터 당장 계약하고 사인하고 시작합시다 해요. 줄게. 일본도 주둔비를 100% 주지 못합니다. 우린 주겠다 해요. 내가 100% 줄게. 왜? 극동지역 질서를 한반도 위주로 가기 위해서 일본의 중심이 아닌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희생은 하겠다 해요.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그 중국 시장 나한테 내놓으라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당장 군사비를 그렇게 해서 줘서 우리가 그 포항제철이 그러면 제대로 돌아가겠죠?
일자리 창출되고 더 많은 한국인들 고용하게 되면 굳이 일본을 안 가도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련 기관 산업 중소기업 다 살아나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플러스 철강을 수출한다는 거는 미국은 무기산업체 아닙니까? 미국이 앞으로도 뭐 중동이나 다른 데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화자입니다. 그러면 왜? 아이고 우리 또 물건 많이 팔리겠네.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못 뺍니다. 왜냐? 미국의 군사 주둔비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랑 계약관계를 끊으면요. 미국은 자기가 돈을 부담하면서 주한미군을 운영해야 되거든. 그럼 이거는 우리의 철밥통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업인이 원하는 게 뭡니까? 고정수입이에요. 고정수입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나도 좋고 쟤네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세금도 안 올리잖아요. 왜 이런 정책을 안 할까예요. 그렇죠? 하여튼 이거 통과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인데 실크로드는 열릴 겁니다. 열리는데 중국이 요구하는 거는 노란색이에요. 한국 연결 안 합니다.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평택으로 빼서 차이나타운이랑 연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길조차도 우리는 중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게 중국의 패권 전략이고 러시아의 전략은 뭐 코리아 패싱도 있지만 뭐 송영길 의원이 얘기한 이거 한반도 들어오는 거 우리가 북한을 믿고서 북한 쪽으로 파이프라인 내줬다 북한이 파이프라인 끊으면 어쩌려고? 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본으로 오는 거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세계 물류 허브가 바뀌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부산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원래 계획이에요. 이게 원래 계획. 이거대로 가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남북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이참에 하자는 거예요. 그냥 북한이 핵미사일 쏘고 난리 치니까 이참에 때려잡아가지고 남북 통일 김정은 제거하고 통일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네. 이참에.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힘이 세잖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참에 때려잡다는 거예요. 왜? 적이 더 강해지기 전에 제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통일. 북한이 또 이거 길 끊겠다고 또 난리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나라나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가지 않게 한반도, 만주,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런 식으로 가야 러시아나 중국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끊지를 못합니다. 왜? 다른 나라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 실크로드가 어떤 패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안전한 육상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실크로드가 되고 우리는 여기서 큰 국익을 얻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부산이 세계 물류의 허브가 돼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처럼 놀고만 먹어도 엄청난 돈이 들 만큼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미국한테 철강 팔아가지고 미군 주둔비 공짜로 주고 물류 허브 돼가지고 엄청난 진짜 숙박, 호텔, 물류, 뭐 무역 다 벌고 우리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 강대국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나면 되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직 한국 경제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정상으로 정치를 하던가 아니면 내려오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